또 이제 수준이 또 다르잖아. 그래서 그건 또 맞춰갈 테니까.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서사 장르를 확실하게 해체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서사 장르를 해체를 해봤을 때 첫 번째, 주제, 구성, 문체가 서사의 3요소라 그랬었지. 자, 그런데 이 문체라는 건 작가의 스타일로서 뭐 안현체네 무슨 체네 하는데 이게 잠시 한 20년 전 수능에 출제됐다 말았습니다. 내신에서는 이걸 내는 학교가 10% 미만이에요. 그래서 20년이 지났고 내신에서도 10% 이하기 때문에 얘는 거의 무시하시면 되고, 대신에 학교 스타일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 정도만 제가 따로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구성은 안 낼 수가 없어. 왜? 정보의 짜임새잖아. 그래서 우리는 구성 중심으로 읽어나갈 거고, 우리한테 익숙한 그 인사배라는 건 이 구성체계예요. 그래서 소설에 나오는 정보들을 분류를 해보는 거야. 그럼 이건 인물과 관련된 정보인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인 거야. 이거는 배경과 관련된 정보인 거야.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찬가지야. 내가 예를 들면 뭐 재무관리를 한다고 쳐보자. 그 재무관리사들 말고, 그럼 내가 월급 통장 있잖아. 그러면 통장을 3개로 쪼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내신 같은데 그런 거 했을 것 같은데, 3개로 쪼개가지고 뭐는 예를 들면 뭐 적금 통장, 뭐는 뭐 비상금 통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놓으라는 게 있잖아. 그런 식으로 얘들아 정보는 분류해야 되는 게 기본이야. 그러면 우리 소설을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 소설에 나와 있는 정보들에서 어떤 부분은 인물 정보로 정보가 처리가 될 거고요, 어떤 정보는 사건 정보로 정보가 처리가 될 거예요, 어떤 정보는 배경 정보로 정보가 처리될 겁니다. 이 정보 분류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뺄 건지 더할 건지 미분할 건지 적분할 건지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소설 읽어나가실 때 여러분이 이렇게 2가지 접근이 있는데, 그냥 평소에 말 그대로 소설책을 읽듯이 읽으셔도 돼. 그런데 과연 소설책을 읽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거의 없지 않니? 유튜브나 보고 있고 인스타나 보고 있고 쇼츠나 보고 있지? 자, 그러면 난 여기서 이해하고 싶은 게 그거야. 그럼 너 인스타, 유튜브, 쇼츠 그냥 다 보냐고요? 촥촥촥 넘기지. 그 중에 재미있어 보이는 거나 조금 볼 텐데 보는데도 관점이 다 다르죠. 자, 그런 식으로 소설책을 읽으셔도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읽는 연습 자체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좀 정독을 한번 하세요. 이거 과제야. 내가 수업 시간에 정독하고 있으면 니넨 듣지도 않을 거고, 사실은 이거는 중등 문해력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등 문해력 교실이 열렸으니 동생분들과 후배분들한테 많은 추천 좀 부탁드리고, 제가 열심히 또 돈을 벌어 여러분 간식도 많이 사드리고 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다시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읽는 방법을 배우실 거야. 이렇게 읽는 방법을 어렴풋하게 정리한 되게 우리가 흐름을 그냥 잡아놨기 때문에 이걸 깔끔하게 딱 정리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정리가 딱 끝났을 때 희한하게 답이 딱 정답이 구성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확립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이 소설을 접근하는 기본 공식을 딱 오늘 딱 정립하고 올 겁니다. 자, 첫 번째야. 이쪽으로 좀만 당겨주세요. 그래, 초반부에 세팅이 딱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게 인물 정보와 사건 정보와 배경 정보를 딱 세팅하고 시작해. 이걸 못 잡으면 깨져요. 자, 근데 예를 들면 봐봐. 일제시대라는 세팅이 딱 끝났지. 그럼 당연히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 생겨. 당연한 얘기지만. 두 번째, 소설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저랑 같이 좀 더 자세히 보겠고 교재를 또 읽어보신 학생들은 알겠지만, 소설은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라이브, 생체험을 한다 그래요. 아, 인간이라는 게 그렇구나. 지금 오징어 게임 2 나왔냐? 시간 없어서 보지도 못하고 있어. 인간의 삶이죠. 경쟁. 근데 그 속에서 또 누구는 인간성, 누구는 또 탈락. 그런데 이미 거기서 우승해서 나온 사람이 그냥 살면 될 것 같은데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총 뺏어서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스포일러 해버릴 뻔했네. 보지도 않았는데 스포를 봐버렸어. 내가 미안해. 오징어 게임 본 적도 없는데 스포일러를 봐버렸어. 그 스포일러가 맞는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그럼 봐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생체험할 수 있고,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이 생체험한 걸 내면화라는 거야.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애들아, 니네가 초등학교 잼민인데 인간의 삶을 생체험한다? 브롤스타즈나 처하고 있겠죠. 뭘 알겠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일단 읽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중등 문해력은.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여러분도 인간이라고 어떤 얘기할 만한 그런 개체가 되어가면서 뭐 부자가 되고 싶어, 뭐 차은우가 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이런 게 이제 생겨난단 말이야. 그리고 왜 되고 싶은 건지,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떠한 건지 바라보면서, 아, 정우성이 나이 50 먹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인간의 삶을 생체험하는 거라고요. 그럼 거기 가서 악플을 달고 있고 댓글을 달 게 아니라, 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곱씹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할게. 그냥 정우성 얘기 나온 김에 나도 이번에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비혼주의자도 아니고 뭐 딱히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느꼈어요. 아, 결혼해야 되겠다. 원래 전 결혼 안 하려고 그랬거든. 결혼해야 되겠다고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제가 내년에 해외를 자주 나갈 거야. 지금 국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내가 하는 얘기를 다 진작에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이제 국결을 지금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외를 나가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나는 나름대로 내 내면을 해본 거지. 그럼 봐봐. 일단 나를 잘 알아야 내 배우자고 어떤 사람이 좋을지도 생각을 할 거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을지도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이 지금 영상도 우리 이 수업 자체도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베이로라는 소설의 4번째 줄쯤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 삶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삶을 가장 잘 내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그걸 잘 생체험할 수 있겠고 그 체험을 통해서 아, 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소설의 목적이야. 자, 그럼 봐봐. 결국에는 좋아. 베이노란 소설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 그러면요. 우리 지금 몇 년이니? 2025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2025년에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자, 내가 국결을 한다. 모로코를 갈 수도 있어. 국결을 한다. 뭐 저기 유럽으로 갈 수도 있어. 국결을 한다. 미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국결을 한다.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어요. 벌써 좀 이상하지 않니? 왜 멀리서 찾고 있지? 좀 가까이 봅시다, 그러면. 가까이 오니까 뭐가 있어요? 일본도 있고, 태국도 있네. 더 가까이는요. 대한민국도 있네. 원래 제가 본가가 지금 서울에 있어요. 그럼 서울에서 찾을 수도 있어. 아니면 뭐 부산에서 찾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일단 시간과 공간이라는 배경 속에서 누가 살고 있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아저씨 한 명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아저씨 한 명이 캐릭터가 있어. 키는 정확하게 180이 조금 안 돼. 180에서 조금 부족한 키예요. 몸무게는 요즘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체지방률? 요즘 다시 인바디 재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캐릭터가 나오잖아. 그럼 벌써 여러분은 좀 그려지지 않니? 아, 쟤는 누가 좀 어울릴 것 같다. 쟤는 어떤 인생을 살 것 같다.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느끼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을 거고 깨닫는 게 있을 거고 자기 삶이 보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소설에는 그 정보를 초반부에 우다다 쏟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반부에서 그 우다다 쏟아내는 정보를 잘 정리를 못하고 가면 그냥 흐름 놓치고 끝나버리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제라는 게 뻔하게 정해져 있거든. 내가 마침내 국글을 또 예시를 든 이유가 뭐겠냐. 우리 첫 번째로 읽어봤던 소설의 초반부가 뭡니까? 딸이 결혼하는 장면이잖아. 요즘은 어때? 야, 이혼해 라고 집에서 얘기하는데 그 시절에는 이혼해는 큰일 날 얘기고 출과 외인이라고 얘는 결혼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렇게까지 서글파는 거야. 요즘 엄마는 서글 필요가 없죠. 왜? 조금 뻑하면 야, 이혼해 해버리니 사실은 뭐 딸이 뭐 출과 외인이 뭐예요? 맨날 같이 보고 자꾸 볼 텐데.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감성이 다르다는 거. 근데 봐봐. 만약에 내가 국결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상대방 부모님은 얘가 우리나라에서 와서 살게 되면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내가 그 나라 가서 살게 되면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 맞게 또 재해석을 해보면 또 느껴지는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초반부에서 그걸 딱 세팅을 잡고 가야 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물 정보를 잡으셔야 돼요. 인물이라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정보인데 우리가 보통 인물 정보를 잡으라 그러면 이름을 잡거나 그렇거든. 뭐 나쁘지는 않아.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인물은 영어로 번역하면 캐릭터고요.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된 건데 인물이란 이 캐릭터라는 번역 어휘는 성격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고 좀 더 덧붙이면 성격 요소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럼 나이, 국적, 성별, 직업 이런 것들이 인물과 관련된 정보들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인물의 내면 심리학. 이 사람 속마음이 어떠한지도 잡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그 인물들이 쭈루룩 나열이 되다 보면은 사건 흐름이 보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사건 흐름이 보이고 나면 대체적으로 이 소설은 이런 주제를 담고 있구나가 보이실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네 가지 외에는 거의 안 묻는다고 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물어본다면 뭔가 특이한 소재가 역할을 했어. 뭔가 특이한 개념, 전개 방식이 들어가 있어. 뭔가 특이한 배경 같은 게 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겠고
이제 이거는 이제 특이한 팁인데, 인물들이 많이 나올 때는 그냥 주인공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안타깝냐면, 이게 중학교 때 고1, 1때 고2, 1학기 때 잡아야 돼요. 고2, 2학기만 돼도 머리 깨져가지고 절대 이걸 못 알아먹고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운이 좋다고 생각하셔야 돼.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시대인재나 강남대생을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의치학대를 비롯해서 스카이를 가는 상당수 비율이 그 출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아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흐름을 잡아보시라는 겁니다. 자, 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봐, 골목이라고 배경 세팅을 하죠. 자, 그럼 봐, 이 골목이라는 배경 세팅, 배경이라는 정보를 줬구나. 그런데 봐, 골목이라고 우리의 일상이잖아. 이 일상이 어떻게 느껴지고 있어? 그렇게 짧게 느껴진다는 거는 딸을 보내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즉 아쉽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야? 인물 내면 심리 정보인 거야. 즉 일상의 공간이 그렇게나 특별해지거나 그렇게나 짧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와 있어? 그가 나와 있었고요. 신랑이 나와 있었고요. 군중들이 갑자기 들어와 있었고요. 이쁜이 어머니가 있었고요. 너가 언제 가냐? 벌써 나왔죠. 이쁜이 어머니가 누구를? 딸을 시집 보내는 상황이야. 그리고 이제 영영 돌아오기나 못하기나 하는 것 같지. 왜냐하면 그 시절엔 그랬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엄마는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은데 이쁜 한마디 부르고 우다다다 지나가 버렸고, 겨우 어떻게? 모든 걸 정신 차려서 조심히 잘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자동차는 휘리릭 가버리고 엄마는 눈물이 뺨을 흐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경사인데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라고 하고 웃어야 되겠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쓰러져 버릴 것 같은 피로, 공허, 일식의 그런 걸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야.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국결하는 딸내미, 국결하는 아들내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마치 두 번이나 못 볼 것 같이. 근데 쉽게 보긴 힘들 거야, 국결을 하면. 그렇잖아. 한국에 살고 있으면 뭐 우리나라 전국 어디든 제주도를 빼면 8시간 안에 다 닿을 수 있어요, 운전을 하면. 뭐 빠르면은 뭐 30분, 1시간, 2시간도 걸릴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이런 느낌까지는 안 들 텐데 외국에 살고 있으면은 비용도 들 거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연히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한마디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초반부 인물 사건 배경을 세팅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야? 이쁜이 엄마가, 자, 인물은 이쁜이 엄마가 뭐 하고 있어? 딸을 결혼시키는 장면이죠. 그 딸 결혼시키는 장면에서 주로 나온 정보는 뭐야? 이쁜이 엄마의 반응이죠. 그러면 결국 봐봐.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상황에 따른 반응으로 읽으시면 되겠고, 엄마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그래. 다시 한번 강조 형광펜 쳐보니까 엄마의 마음은 이러한 것 같죠. 여기까지 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안보 힘증을 앞으로 오셔도 돼요. 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봐. 내가 인물 사건 배경, 특히 사건 갈등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갈등 양상이 전혀 없잖아, 사실은. 내적 갈등도 아니야. 그냥 그 반응일 뿐이지.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소설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갈등 자체가 언급이 없거든요. 그리고 6절 몰락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아, 이것도 여기서 좀 알려준 건데,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천병풍경이란 게 뭐야? 이렇게 하천이 있으면 하천의 풍경이야. 그러면 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다는 거잖아. 또 개천 하나를 건너두고 신점집이잖아. 그럼 이쪽에서 이쁜이 결혼했고요. 이쪽에선 신점집이야. 근데 애들아, 하천 하나를 두고 눈에 보이는 거면 같은 공간이니 다른 공간이니? 애매하죠. 왜냐면 봐봐. 한강이라고 쳐도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분리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첫 번째는 뭐야? 한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천 주변이라는. 두 번째는 뭐야? 하천을 기준으로 쪼갰다. 두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어려운 지점이야.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문제는 뭔 줄 아냐? 모르겠으니까 그 외우려고 해. 수능이 외워서 되겠니? 평생 외워서 되겠니? 니네가 챗 GPT보다 뭔가 나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외우는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세요? 중학교 1, 2, 3학년 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데 자기한테 맞는 것만 선택하시려고 하는데, 물론 세상 어떻게든 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정확하게 산업혁명이고 정확히 구한 말이야. 그때 상투 안 자른 인간들 어떻게 됐을까?
그때 농민들은 다 공장 노동자 돼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가 폐병 걸려 다 뒤졌어요. 그런 시대라고요. 우리 인간의 여러분의 미래는 그 누구도 몰라.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님 세대처럼 아주 황금기여서 10을 해도 100을 버는 세대는 아니야. 근데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냥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은 그 시대 어느 때고 항상 도태였다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 문제를 풀면서 다시. 자, 그러면서 갑자기 독자는 이라고 얘기를 한 걸부터 봐봐. 기본적으로 독자는 이라고 얘기한 거는 누가 전제된 거야? 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소설가가 전제가 된 거예요. 아,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작가 개입이지. 되게 특이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5번, 6번이었죠. 특이한 5번이었죠. 특이한 이런 개념은 출제한다. 그래서 역시나 A 가지고 출제했고 A 역할 같은 건 그냥 통법으로 푸는 거니까 딱히 설명 없이 바로 풀어드리면 1번 맞고 2번 맞는데 2번 맞고 등등등 맞는데 동자의 망각을 왜 찾아? 3번, 4번 끝이니까 그냥 여러분 이런 거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 이런 문제 풀었다고 좋아하실 필요는 없는 게 우리가 수학에서 20점 정도 맞으면 정확하게 한 8등급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 20점 중에 2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당연히 맞추는 거고 한국 사람이면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고요. 자, 계속해서 무슨 얘기냐? 사건 세팅을 딱 한 거야. 그러면 이 집안이 시골로 내려가는 상황을 예전부터 후루룩 미래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 많은 정보를 다 처리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잖아. 봐봐. 기억 같은 건 여러분 딱 봐봐. 자동차 문이 소리내어 닫히고 빵빵 슉 10초도 안 걸리는 시간일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디귿 보세요. 신전이 술집으로 변했지. 야, 그 강남역도 간판이 6개월 만에 갈리는 경우는 많이 없어.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 하수구 간판이 걸렸지. 그럼 봐라. 얘는 전개 방식이 뭐야? 같은 공간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쓰인 거죠. 즉 서술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표현하지. 반면에 기억은 속도가 느리다고 표현하겠죠. 묘사의 특징이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나올 내용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렇게 내가 형광펜을 치는 부분들, 출제자가 이렇게 밑줄 친 부분들이 출제 포인트고 우리가 이제 읽는 목적을 초점을 잡아야죠. 시험을 치는 거니까 시간이 정해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초체력 훈련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내신이라는 기본적인 공부 사이클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공부 같은 걸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지금 기억, 그 다음에 니은 디귿에 대한 어떤 서술 방식들이 처리가 됐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 가지고 26번 같은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봐라. 21번 같은 거 풀어보실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1번 선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가에는 주제가 이렇게 두 개잖아. 딸의 결혼에 따른 엄마의 반응이고 나는 뭐야? 집안의 몰락이고 다른 집죠. 심지어 인물 간 대립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물 간의 대화가 없어. 그러니까 한 문장 정도 있어. 엄마가 딸한테. 근데 대화라는 건 뭐야? 주고 받아야 돼요. 엄밀하게는. 그러니까 사실상 얘도 아니고 3번 가의 회상 장면 사건 해결의 실마리 아니 그냥 집안 몰락해서 끝. 결혼해서 끝. 실마리 당연히 가에서도 없죠. 그래서 봐봐. 가 X야. 물론 나는 다 맞아요, 얘가. 나는 다 맞는 선지야. 나는 맞고, 나도 맞고, 근데 희아가 틀렸고, 좀 이따가 이제 나 읽고 풀어야 되겠지만, 가가지고 한번 봐볼게. 가의 당연히 회상 장면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 전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달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야. 둘이 싸우고 있어. 그럼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걸 A라는 인물이 봐. B라는 인물이 봐. C라는 인물이 봐. 이게 바로 다각적이에요. 근데 가의 인물 간의 갈등 자체가 없잖아, 지금. 그럼 뭐밖에 없냐? 5분밖에 없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뭐으로 본다고? 인물의 내면 심리요. 어떤 상황? 딸의 결혼 상황. 엄마의 반응은 어때?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상황 반응 공식이 제일 많이 쓰이는 공식이니까 잡아라. 인물의 내면 심리는 안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잡아라. 되셨죠? 그럼 결국에는 이건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문제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었던 거야? 네. 결국에는 인물 정보 잡을 수 있었냐? 그 중에서도 내면 심리 잡을 수 있었냐?
근데 내면 심리가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잡아야 돼? 상황에 따른 반응으로 잡으셔야 돼. 되셨나요? 필기 정리하십시오. 수업할 때 이제 여러분 딱 뭐라 그럴까, 이 얼굴 상태를 보면 수업 끝나고 뭐 할지가 딱 이제 보이긴 해. 그래서 지금 저도 모르게 삐씩 웃어서 그냥 그렇다고. 별 생각,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됐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봐봐. 인물 정보 안 물어볼 수가 없죠. 근데 이 인물이, 유형 정보는 인물이야. 그런데 이 인물이 특이해. 인물의 역할이 특이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어? 일종의 서술자 역할, 관찰자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 1번 거 치지 뭐.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되게 쉽게 풀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1, 2, 3번은 출제 의도상 뭐 딱히 여러분한테 압박을 주려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좀 글의 흐름을 잡을 수 있게 던져주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면 결국 이제 문제는 뭐냐면 31, 32에 나오는 이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설계했는지 알아야 돼. 그걸 읽어볼게, 이제. 자, 보셔. 여러분, 이게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까지 극찬을 받았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좀 뭐랄까 공간 세팅이 있어. 공간 세팅. 얘도 마찬가지인데 봐라. 공간 세팅. 산비탈길이 나오죠. 공간 세팅. 피난민 수용소가 나와요. 다시 산비탈이고 자동차 아닌데 인물이 다른 인물이야. 산비탈 길을 쭉 걷고 있는 사람은 누구니? 철호야. 철호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너무 미안한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그 시절에 여학생이면, 그러니까 일제시대 여학생이면 요즘으로 치면요, 거의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다 나온? 근데 그거를 되게 힘들게 유학생활 한 게 아니라 진짜 금수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금수저인 아내가 우리 집으로 결혼 와가지고 뭐 하고 있냐? 폐지 죽고 있어. 이해돼?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죠. 아내한테. 그런데 철호의 인생은 어때요? 산비탈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어요. 그리고 황혼에 묻힌 거리와 이 철호의 산비탈 거리는 완전히 대비적이죠. 여기가 해방촌이거든? 근데 지금은 해방촌이 또 달라.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의 달동네가 거의 없어졌어,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의 달동네는 너무 처참했다면 요즘의 서울 달동네는 입주권 하나가 30억, 20억이라 10억, 최소한 10억은 넘겠다. 10억 넘는 로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로또 당첨금도 요즘 20억밖에 안 하네. 그럼 이거다. 여기 막 화려한 그런 도시 풍경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살아? 이 산비탈길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보고 있는 건데 나는 여기와 지금 거리가 딱 있는 거죠.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상황에 얘는 뭐 하고 있냐?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묵묵하게 자기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런데 봐봐.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영호는 뭐 하고 있어? 백수 새끼예요. 그런데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 방구석 프로텍터가 뭐 타고 있어? 그 시절에 택시면 여러분 요즘 부산에 그 마이바흐 택시 하시는 아저씨가 계셔. 한 시간에 뭐 몇십만 원을 그랬던 거 들은 것 같아. 그걸 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분수에 안 맞는 거야. 형은요, 취업을 했는데 택시가 아니라 버스비 아끼려고, 지하철비 몇천 원짜리 아끼려고 걸어가고 있어. 1시간, 2시간 산비탈을. 근데 동생은 백수가 택시 타고 있는 거야. 벌써 둘이 제정신 아닌 게, 그러니까 한쪽이 제정신 아닌 게 딱 보이죠. 그럼 벌써 얘들아, 철호랑 영호가 호자 돌림으로 형제인데 벌써 얘네들 싸우겠다는 게 딱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당연히 장면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장면 속에서 인물의 성격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벌써 갈등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신에서는 외웠지만 앞으로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되니까 낸다고요. 자료를 해석하셔가지고 여러분 읽어내셔야 돼. 이 부분들을. 그러면서 굵은 글씨로 또 써놨잖아. 시시한 동네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영호는 허세도 부리면서. 그리고 이제 철호의 방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면서 해오기도 있고. 즉,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모이는 상황인데 봐라. 영호가 이 철호의 방 안이라는 공간으로 안 들어왔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영호가 철호의 방 안이라는 공간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럼 더더욱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싸우지. 그러면서 민호도 아마 동생 같지. 그래서 철호랑 영호가 뒤지게 싸우고 있고 그거를 가족들이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싸우는데 자 그럼 봐봐. 이 장면이 넘어가는데 특이하죠. 어떻게 특이하니?
브릿지가 있어요, 이렇게. 취직이라는 워딩에서 브릿지로 딱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공간, 이런 게 다 장면 세팅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잖아. 나중에 왜 오징어 게임이 재밌었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영상미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럼 그런 것들이 이 복선이라든지 암시라든지 뭔가 세팅으로 이어지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게. 그러면 예술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디테일이 보이고 여러분 결국 인생 살다 보면 이 디테일을 잡으셔야 되거든. 계속해서 봐. 쭉 보니까 지금 대화에서 갈등이 보이고 갈등의 원인도 보이는데 갈등의 원인은 한마디로 뭐야? 인물의 성격 차이야. 우리가 이혼한 이후 성격 차이랑 좀 달라. 여기는 뭐야? 그 인물의 캐릭터, 전형성 차이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철호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지만 성실하죠. 영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려고 해? 역시 가난한데 얘는 불법도 상관없다는 쪽이야. 그래서 철호는 어느 정도로 그래 얘는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 절약. 그러면서 영호 어떻게 하고 있니? 직업도 없는 애가 왜 넥타이를 메고 다닐까? 사기치려고. 겉이 번떡, 겉이 좀 화려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둘이 싸워. 뭐라고 또 하면 싸워? 억설이라고 하면 싸워. 억설이라고 하면서 싸워. 철호는 뭐라고 얘기해? 야, 양심윤리 다 버려야 돼? 이런 부분들이 다 인물의 성격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야? 쉽게 얘기하면은 영호는 토사장 하겠다는 얘기고 코인 팔아가지고 남들 등쳐먹겠다는 얘기고 철호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흐름 보이셨어? 그러니까 장면을 대립시켜가지고 보여주는 측면도 있었을 거고 그 장면 대립에서 인물들의 특성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소설이 이렇게 읽혔으니까 저 따라오실래요? 이쪽으로 접어주세요. 우리가 이거를 재구성을 해야 돼요. 즉 수학의 풀이 과정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자, 제가 원래 소설에는 좀 자유도를 줬습니다. 근데 자유도를 줬더니 아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아주 내가 이게 이 공식이 딱딱 맞지는 않아. 근데 최대한 정리를 해드리면 앞쪽에다 저는 이렇게 쓸게. 장면 넘버링을 할게요. 자, 일단은 가소설부터 정리를 해볼 거고 인사배 정보 세팅하라 그랬었잖아. 근데 저 순서는 조금 바뀔 수도 있어. 자, 일단은 배경 세팅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배경은 어디야? 천변이죠. 그런데 천변이라는 공간에서 이쪽이고 저쪽이야. 자, 얘는 인물 정보부터 세팅하기보다는 사건 정보부터 세팅이 됐으니까. 사건 정보는 뭐야? 결혼하는 장면이야. 여기는 몰락해서 이주하는 장면이야. 자, 인물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는 자, 여러 사람이 나왔지만 이분이 엄마가 나와. 자, 그러면 주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이분이 엄마의 내면 심리죠. 여기는 일단 신전집 가족들이 인물 정보라기보다는 사건 정보라 봐야 될 건데 몰락의 과정, 이후를 그리고 있고 중간에 누가 들어가 있어? 서술자 역할로 있는 소년 같은 존재들이 들어가서 관찰 정도 했죠. 그래서 정보 분류해보면 이런 식으로 인사배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체계가 아주 딱딱 맞아떨어지진 않을 거지만 이 기본 틀을 드렸으니까 이 틀을 바탕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재구성, 재해석을 쭉쭉 해가시면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나가 조금 빡세. 잡고 계세요. 몇부터 나오냐? 68. 자, 나를 이제 두 부반으로 나눠볼게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눴구나.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자, 여기까지가 뭔가 사전 작업 세팅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자, 여기서 배경은 산비탈이야. 사건은 뭐야? 묵묵히 걸어요. 누가? 철호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건 철호의 어떤 성격? 성실한 성격이죠. 하지만 가난하죠. 그리고 아내한테 미안하죠. 여기는 뭐야? 회상 장면이야. 뭘 보여주고 있어? 아내가 되게 금수저였다는 걸 보여줘. 그런데 아내가 금수였지만 철호 때문에 되게 가난하게 고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 다시 70번으로 뭐로 돌아와? 70장면으로 산비탈로 돌아와. 그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야? 산비탈 공간과 화려한 공간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철호는 결국에는 여기에 다가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철호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여기는 철호의 성격 세팅이야, 이렇게. 자, 그런데, 자, 71장면 봤더니 뭐야? 차. 여기 누가 나왔어요? 영호. 영호가 뭐 하고 있어? 택시 타고 있어. 돈도 없는데. 얘는 뭐야? 가난하지만 뭐가 있어? 허세가 있죠. 나중에는 불법도 상관없다고 하는 입장이죠. 봐봐. 형은 자기가 직접 힘든 걸 선택하는 얘는 자기가 힘든 거 남한테 맡겨버리죠. 결국에는 이 두 형제의 성격 차이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영호가 누구의 공간으로? 형의 공간으로 들어와 버린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간이 같아졌으니 이 성격 다른 두 형제가 같은 공간에 들어와 버렸으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73부터는 싸우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장면들이 바뀌고 있잖아. 근데 얘네들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장면에 브릿지가 있다는 거야. 여기선 뭐야? 취업이었나? 취직이었나? 여기는 억설이었나? 그러니까 이 대화로 뭔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특히 이 워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필기하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 잡고 계세요. 자, 그럼 필기하시고 여러분, 내가 얘기한 걸 바탕으로 24, 25, 26을 선지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곱씹어봐. 쉬는 시간 포함해가지고 5분 정도 드릴게요. 자, 24번 문제 볼게요. 가나에 대한 감상인데, 그래,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정보들, 한 300단어 정도 되겠네요. 이 300단어가 한마디로 뭐야? 어머니의 아쉬움이야. 어디에서? 골목에서.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뭐라고? 짧게 느껴지는 골목이란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인물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고 있더라.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똑같은 골목인데 여기는 뭐야? 시시한 동네라고 대사를 치는 걸 보면 이 인간의 내면 심리를 또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런데 봐봐. 내면 심리를 보여주는데 이 사람 이 공간의 열악함을 보여줬어. 그럼 열악한 공간에서, 즉 다시 가의 상황은 딸의 결혼이에요. 거기서 엄마의 반응이고, 나의 상황에서는 열악한 환경이야. 거기서 형제들의 반응이야. 그렇게 상황과 반응이라는 공식, 상황과 반응이라는 공식으로 잡아보시면, 아, 문항 설계가 깔끔하게 보이면서 1번 선지를 왜 설계했는지가 보이는 거야. 근데 이 공식을, 얘들아 앞쪽으로 와. 안 보인다 니네 보니까. 안 보이는 친구들 이쪽으로 와. 앞쪽으로 와. 봐. 이 공식을 모르는 친구는 자꾸 내용일치로 가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 뚫어놨던 회로만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하잖아. 효율이 전혀 안 나와, 진짜. 연비로 치면은 그냥 진짜 기름 다 버리고 다니는 수준이야. BMW 좋은 이유가 BMW 좋은 이유가 누가 그랬잖아. 앞차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고. 진짜 앞차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요. 내 차가 그래. 고속도로에 주행하잖아. 한 번 기름 딱 넣으면 서울, 부산 왕복해요. 진짜. 냄새만 맡아도 간다니까. 그런데 연비가 안 좋은 차들은 진짜 다는 게 보여.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자꾸 연비 안 좋은 방법 쓰지 말고 이 공식만 딱 정리해 놓으면 그 연비가 대폭 향상이 되실 거고. 이번 선지. 가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그래. 딸의 결혼 상황이잖아. 이 결혼이라는 워딩을 이렇게 바꿔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뭐가 틀렸어? 가는 갈등이 아니라니까. 나는 갈등이 맞고. 그러니까 봐봐. 나의 주제는 또 뭐야? 그래. 지금 열악한 상황에 따라서 형제 간의 반응이 다르니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2번 끝이네. 이해됐어? 되게 간단하기도 간단하겠지만 정확성이 생겨. 근데 이게 아닌 애들은 3번인가 4번인가 5번인가 다시 돌아가서 1번 2번이네 이렇게 풀어놓고 자기가 잘 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미 내신 때 겪었겠지만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하잖아. 그럼 시간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은 암기겠지만, 아니 지문이 80개가 시험 범위인데 160자 폼을 외우는 게 가능합니까? 그 정도 어리면 이걸 하면 더 잘 되겠다. 자, 넘어가서 25번 봐. 68에서 71장면. 내가 아까 딱 얘기했죠.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형제 간의 갈등을 암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번 보면 알겠지만 봐라. 일단은 주체가 초로다 이런 거 집중하셔야 돼. 왜? 주체 바꿔 쓰는 게 오답의 설계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여기는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오답의 설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오답 설계 유형으로 주체 같은 워딩을 집중하시고 잘 보셔. 자, 그럼 그 주체인 초로가 느끼는 뭐인 거야? 내면 심리인 거지. 연미는 뭐야? 불쌍하다야.
그 불쌍하다는 보통 뭐니? 나보다 못난 사람한테 하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서로가 못났고 아내가 금수저에서 이혼하면 잘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나 혼자 했겠지만 어쨌든 그 단어를 표현하는데 연민이라는 단어가 확률적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OX가 아니라 얘들아. 3번 선지. 노래를 활용하여 학창시절의 아내의 화면을 결혼 필연장의 화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자, 이건 내용 일치만 해도 보이시는 건데 봐봐. 아내에 대한 연민의 뭐니? 거꾸로 가자 살펴봐. 이유죠. 아내가 그만큼 잘 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도 상황 준 거고 그 상황에 따른 반응이라니까. 그러니까 2, 3번 선지가 독립적인 선지 하나하나로 내용일치로 보면 어느 순간 해결이 안 되면서 버려요. 그럼 옛날에 그래서 수학 킬러 두 문제를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고 간다고. 센터공부는 졸리신 거죠? 잘 하고 계시죠? 쟤네들이 맨날 딴 생각해요. 남학생들 맨날 딴 생각해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겠다니. 파이팅 하세요. 자, 4번 선지. 침묵하는 철호의 모습과 시가지 분위기를 대비하여 거리를 바라보는 철호의 심리? 그렇지. 철호는 어때 그러면?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70장면에서 보여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수용이야. 근데 5번이죠. 영호의 소심함? 대범함이지. 돈도 없는 게 무슨 택시를 타. 얘들아 봐봐. 기본적으로 이 인간이 하는 행동 자체가 대범에서 나오는 행동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기준을 넘는 거는 대범함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영호의 성격은 뭐야? 이 사회적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라는 게 뒤쪽에 나오지만 윤리, 뭐 도덕, 법 이런 워딩으로 나오잖아. 이걸 넘는 건 대범한 거고 이 안에 사는 건 소심하다라고 표현하면 또 좀 그렇긴 한데 굳이 이제 대범이라는 워딩이 나왔으니까 소심 대범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더 이거를 순화해서 쓰면은 여기는 좀 더 수용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 여기는 좀 뭐라 그럴까? 뭐 대범하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영호의 성격을 보여주는 건데 아직 취업도 못한 애가 뭐 저렇게 뭐 택시를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소심한 게 아니라 대범한 거고 5번이고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지금 나의 주제는 뭐예요? 형제 갈등이죠. 자,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봐. 이건 표면적 정보야. 그럼 봐봐. 지금 이건 형제 갈등은 되게 심층적인 정보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고 이 수면 안에서는 뭐가 있었던 거야? 형제 성격 차이죠. 그 성격 차이는 어디서 보여? 대화에서 보이고 장면에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심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올해 진짜 많이 배운 이유가 내가 상상도 못한 인간들하고 많이 마주를 한 거예요. 뭐 대각선이라든지 비롯해서 내가 진짜 이게 막 입이 터지고 싶은데 터트릴 수가 없다. 내가 진짜 어이없는 걸 존나게 많이 봐가지고 야 병신들아 그렇게 살아라 하고 지금 말고 있는 건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요 이유가 보여. 왜 이게 중요하냐? 오답노트 쓰는 거야. 인생에 대한. 세상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쭉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야. 저 인간들은 왜 불법을 하는 거지? 사실 대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제 하나만 딱 얘기할게. 내 친구 중에 여기는 다이아 수저가 아닌데 다이아가 됐어요. 자세히 얘기 안 할게. 전국에 한 20개 정도의 탑 20위 안에 드는 병원장 아들이야. 근데 여기도 뭐 자세히 얘기 안 할게. 그런데 이제 얘가 완전 촌구석에서요. 진짜 완전 개깡촌에서 살아야 돼. 어쩔 수가 없이 이거 좀 물려받으려면. 얘는 그래서 이 병원 몇백억짜리가 아니라 몇천억으로 가겠죠. 물려받겠지. 물려받으면 뭐해. 일단 아버지 세대가 은퇴를 안 했어. 그러면 얘가 물려받을 때 되면요. 이미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몇백억 있으면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대요. 뭐 그런 거보다 하고 있어. 뭐 정우성 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얘가 하루는 서울 갔다 오더니 불어 미치는 거야. 왜 불어 미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의사가 되시면 알겠지만 의사들이 메이저가 있고 메이저가 아닌 게 비메이저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부과 이런 건요. 진짜 의사들 입장에서는 거의 약간 쌈마이 취급해요. 가정의학과 쌈마이 취급해요. 가정의학과는 수련과정도 3년이야. 그러니까 깊이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돈은 누가 잘 벌어? 피부과가 잘 벌잖아. 심지어 누가 잘 벌어? 6년 하고 전공이 전공이 하지도 않고 피부과 차려서 돈 벌어. 그런 식이야. 그 옛날에 이제 통증의학과라고 있어요, 요즘. 마취과. 옛날 마취과는 진짜 빌어먹었어요. 그런데 마취과인데 이제 그 마취과가 어떻게 되겠어? 약간 마약성 진통제를 요즘 쓸 거 아니야. 요즘 막 스트레스 많으니까 수면 장애가 있으니까 잠 잘 자게 하려고 이제 약간 마취제 같은 것도 놓기도 하고.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니까 그 재벌들도 막 프로포폴 맞아가지고 난리 나고 그러잖아. 그걸 강남에서 했는데 얘가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집도 막 30억짜리.
뭐 차도 6억짜리 막 이래가지고. 아니, 왜냐면 걔는 사실은 흑이거든? 흑수저인데 강남에서 얘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성공한 차와 집을 막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이 깡촌에 살고 있던 몇 천억짜리 받을 병원을 물려받을 애가 얘를 보고 오더니 술에 거하게 취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막 쌍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쌍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니네한테 쌍욕을 하면서 내 인생에 한탄할 순 없잖아. 근데 친한 친구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맨날 나한테 인생 전화해가지고 내가 부럽대. 나는 얘가 안 부럽겠어? 근데 서로서로 지금 부러워하고 있어. 너무 웃기지 않냐? 서로서로 인생을 되게 부러워하고 있어. 내가 이제 저번 주 일본 갔다 와가지고 막 인스타 몇 개 올렸거든요. 존나게 부럽대요. 자기는 지금도, 왜냐면 얘가 또 인생이 꼬였어. 원래 얘가 안과 가려고 했던 애거든? 근데 병신들이 그 다음에 티오를 신청을 안 했대요. 얘가 그래 티오가 없어진 거야. 안과 못 가고 내과를 갔어. 내과를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가 하루에 이거 있죠. 그거 뭐라 그러냐 이거. 내시경. 그럼 내시경을 하잖아. 위로 놓고 아래로 놓잖아. 그러니까 얘는 좋은 옷을 안 사고 좋은 신발을 안 사. 또 신발 사는 기준이 뭐야? 잘 빨 수 있는 거래. 다 튀길 거 아니야. 아래로 위로 내시경을 집어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가끔씩 막 이렇게 소주 이렇게 막 그 알코올 중독자들 막 와. 막 이렇게 막 뭐 속이 위장이 빵꾸 뚫려서 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막 집어 넣어가지고 수술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막 개워내고 난리가 나는 거야. 진짜. 그럼 그 전쟁 같은 일들이 일주일에 2, 3일씩 있으면 얘가 진짜 아예 다 녹초가 돼 있어. 애가 너무 그래서 솔직히 난 불쌍해. 몇 천억 있으면 뭐해. 지금 인생이 이렇게 지금 힘든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 갑자기 이 왜 했지? 이 얘기야. 그래서. 근데 얘는 마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할 거야. 왜냐면은 비급여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비급여는 결국 철퇴를 맞아. 그리고 솔직히 얘가 30억, 40억짜리를 샀겠어? 차를 6억짜리를 샀겠어? 풀리스예요, 풀리스. 그리고 강남에 얘 말고도 그런 애들이 있겠지, 불법 충돌. 왜 그런지 봤더니 이거야. 인생에 한번 정점을 찍어보는 거더라고, 얘네는. 평생 그렇게 못 살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평생 국산차 탈 거야? 5년이라도 롤스로이스 끌 거야? 5년이라도 롤스로이스 끈다는 거지. 왜? 평생 이거 한 번도 못 탈 건데. 한 번 해보고 평생 뭐 그지로 살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애들이 불법하고 막 한탕주의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인생이 맞는지, 야, 제일 좋은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어. 이런 인생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디자인하시면 돼. 근데 어쨌든 얘는 지금 뭐야?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디자인했지. 어떤 인생을 살아보려고? 인생 뭐 있어? 한번 찍고 말지. 인생 한탕으로 가지 뭐. 한 거야 사실은. 그 인생 한탕주의에 우리는 대표를 딱 받죠. 계엄을 선포합니다. 한탕이야. 인생 한 방이야. 씨발.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성공해서 혁명을 하려고 했으나 반역이 된 건지 뭔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지금 아주 진탕으로 빠져버렸어. 인생 한탕주의야. 야, 대통령이 인생 도박을 건 거야. 계엄 딱 때려버리잖아.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뭐냐? 대범하죠. 대범하잖아. 이 시대의 계엄을 때리는 진정한 상남자였어. 그것도 사랑 때문에. 한 여자를 위한 순정을 위한 순정 계엄령이다. 엄청난 대범함이다. 야, 난 진짜 존경스러워서요. 진심으로 난 한편으로 존경스러워서. 참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건 사랑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 자,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 잡다하게 붙이는 이유는 소설을 읽으면서 인간 군상들을 이해를 해보라는 거야. 대통령 포함해서, 영부인 포함해서 인간 군상들 이해를 해보라고요. 명태균 포함해서 이해를 해보시라고. 하시다 보면, 노무현 대통령 포함해서 해보시라고. 하시다 보면 보이실 거라고, 여러분. 뭐가 맞다 틀리다는 나도 몰라. 뭐 내가 알겠냐? 자, 26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어렵다고 한 거냐면 이거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공간을 분리했다고 봐야 되냐, 합쳤다고 봐야 되냐거든. 그래서 저 따라오세요. 출제 의도는 분리야, 얘들아. 저 따라오세요. 자, 얘들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출제자는 지금 여기다가 뭐를 해놓은 거냐면 브릿지를 넣은 거라니까. 여기다 브릿지를 넣은 거예요. 여기다 브릿지를 넣은 거라고. 여기다 브릿지를 딱 넣은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 우리 202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은 계엄 전과 후로 나뉠 거야. 그리고 2000년대의 전 세계는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뉠 거야. 그런 어떤 브릿지들이 있어. 이 결정적 사건들이 있다고 지나놓고 보면. 예를 들면 뭐야? 뭐 강화도 조약이라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어. 갑오경장이라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뭐 그날 딱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흘러갔겠지?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런데 굳이
출제자가 이거를 딱 세팅한 이유를 보잖아. 뭐라고 한 거야? 그렇죠. 천변 이쪽 저쪽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여기는 심지어 공간이 집안이야. 그래서 명숙이는 밖에서 듣고 있어. 영호인가? 민호인가? 민호는 부엌으로 들어와서 듣고 있어. 형제는 이 안에서 싸우고 있어. 이 코딱지만한 집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장면이 다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공간을 다 분리를 시켜놨다는 거야. 공간을 다 분리를 시켜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울 수가 없어. 왜? 이거는 천변 이쪽 쪽적을 서울이라고 공간을 만들어버리면 당연히 한 공간 안에 있는 거야. 얘네 집이라고 해버려 한 공간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창문 하나를 두고도 공간은 분리가 되는 것처럼 하천 하나로 일주일 일본 갔다 왔더니 한국말이 또 어눌해졌네. 하천을 기준으로 이쪽 저쪽을 분리한 의도가 있었던 거야. 그래 놓고 보면은 깔끔하게 선지에 고민 없이 판단이 되죠. 자, 그래서 봐.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택적 제시했다.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자,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는 봐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딸이 뭐 웨딩카 타고 떠나는 장면을 생각하잖아. 그럼 차종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객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있을 거고 막 데코레이션도 있을 거고 별의별 것도 있을 건데 그 중에 어떻게 표현한 거야? 쉼표로 컴마로 강조를 주면서 지점을 끊어본 거죠. 결국 뭐야?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쉼표를 줬다는 거죠. 쉼표를 줬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 선택적 제시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 두 인물이 아니라 한 인물의 심리. 그러니까 두 인물 뭐야? 이쁜이 엄마죠. 그리고 여기는 엄마의 심리겠죠. 자, 그 다음 봐봐. 이게 한 집안으로 보면 서로 다른 두 공간이 아니지. 근데 봐라. 서로 다른 두 공간이라고 받고, 여긴 서로 다른 두 공간 맞네요. 71하고 72는. 차에서 영호집으로 들어왔잖아. 그럼 봐라. 서로 다른 두 공간을 초로라는 인물이 이동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 작품에서 핵심이 되는 장면들에 대한 해설이고 나 장면에서 핵심이 되는 장면들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니은. 그렇지. 자, 비교 대조 포인트야. 비교를 봤을 때 시간적으로는 같은 날이야. 그런데 뭐야? 공간적으로는 다른 공간이에요. 그런데 벌써 헷갈리지? 결합인지 분리인지 판단이 안 되죠. 그럼 얘들아, 세모 쳐 그냥. 판단이 안 되는데 뭐라 판단하고 있어? 왜냐면 봐봐. 결합인지 분리인지 나 모르겠거든 이게. 왜 결합이지? 분리인가? 모르겠어. 넘어갈게요. 73, 74.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결합하고 있군. 자, 이거는 의도가 되게 다분했던 게 왜 그랬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취직으로 이어지고 있지. 여기 어떻게 이어지고 있었어? 억설로 이어지고 있었죠. 이게 되게 영화적 장치고 예술적 장치야. 인생의 장치기도 해. 여러분의 인생의 테마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질 거야. 인생의 그 안 좋은 일도 반복이 될 거고 왜 좋은 일도 반복이 될 거야. 왜 인간은 안 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일은 더 많이 오게끔, 안 좋은 일은 안 오게끔 변화하셔야지. 넘어간다. 자, 그래서 뭐야? 결합한다. 이건 맞아 보였어. 왜? 동일한 인물들이 이어지는 대화. 방금 형광펜 친 거 보면. 그래서 출제 의도를 보면 나는 2번은 괜찮다고 보이는 게 이 앞쪽이 결합인지 분리가 가능하다면 얘를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맞는 선지잖아. 이해됐니? 그래, 난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고 3번 선지 갈게요. 일련의 상황들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소술이다. 니은이 감정소술이야? 애달프게도? 누구의 감정? 온 집안의 감정? 좀 애매하네요. 자, 그럼 봐. 어쨌든 감정 자체는 존재해. 인물들에 대한 맞네. 누가 인물들에 대한이죠. 맞지? 서술자가 누구에 대한? 인물들에 대해 감정을 서술하고 있다는 맞지? 즉 작가 개입이냐고 물어본 부분인데 이걸 그냥 작가 개입이라고 자꾸 읽고 있지 말고 뭐로 잡으셨어야 됐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잡으셨으면 문장 구조 잡히면서 보이셨을 거고 두 인물의 대화로 공간 결합을 했다. 선생님, 한 집안이라는 같은 공간 아니야? 그런 순간 뒤지 헷갈린다 그랬었지. 그런데 여기 이미 서로 다른 공간이라고 얘기했고 서로 다른 공간이라고 보셔야 정답은 하나로 갈 것이며 동시에 뭐라고? 앞쪽에 나와 있다시피 동일한 인물들의 대화로 결합하고 있다. 뭐라고? 그렇지. 대화를 매개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번, 3번 선지는 특히
나 작품에 대한 해석은 같은 내용들을 주고 있는 거야. 이거 공간 분리된 거야, 얘들아. 공간도 분리되고 장면도 분리된 거야.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브릿지하고 있어? 다 똑같은 형제 둘이 대사를 통해서 억설억설로 뭐 취직으로 연결하고 있어. 그럼 브릿지들을 잘 잡아봐. 그러니까 브릿지에서 분리도 되지만은 결합도 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읽어냈어야 돼. 그런 걸 보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볼게. 반면에 이제 기억,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뭐 감정 부분에 대한 서술인데, 기억은 주체가 인물이고 니은은 주체가 서술자고, 그 차이를 너희가 읽었으면 좀 더 쉽게 보였을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선지들이 1, 2, 3에 쭉 나온 거고, 4번 선지 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뭐야? 아, 그러네. 같은 날이라는 측면은 연결이죠. 그리고 다른 공간이야, 여기도. 자, 봐봐. 일관되게 지금 다른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이시죠? 일관되게 다른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뭐였던 거야? 내가 브릿지를 넣는 이유를 찾아봐. 뭐야? 공간이 달라졌어. 라고 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거를 보셨어야 수월하게 출제 의도가 보이면서 4, 5번 정답이 쭉 보이실 거고. 자, 그럼 봐라. 서로 다른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인데 어떤 브릿지를 쓰고 있어? 여기는 인물들 간의 대화, 대사를 브릿지로 쓰고 있지. 그러니까 대화, 대사를 매개로 쓰고 있다. 어머나 2, 3, 4가 나는 다 똑같잖아, 지금. 그걸 계속 바꿔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의도를 몰랐으면 계속 내용 일치하면서 시간만 썼을 거라는 거야. 맞으면 5번 정답인데요. 시간의 흐름을 분할했다. 시간의 흐름을 분할했다? 쭉 이어지는데 중간중간 포인트를 잡았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하는 그런 이 흐름에서 뭔가 변화하는 포인트를 잡았다. 특징적인 변화다. 오케이, 난 그럼 괜찮은 것 같아. 왜? 간판이 바뀌었고 간판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뭐가 지금 문제인데? 왜 75랑 유사해? 75는 되게 짧은 순간이잖아. 전혀 유사하지 않죠? 얘는 되게 긴 시간을 뭐 했어? 개념적으로 요약 제시했지. 반면에 75는 되게 짧은 순간을 뭐 했어? 서술로, 묘사로 시간 지연을 시켰죠. 당연히 유사하지가 않는데. 자, 서로 다른 두 공간. 얘는 물음표도 아니야. 틀려.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서로 다른 두 공간 결합이라며. 아, 정답은 5번 되시겠네. 됐어, 여기까지. 필기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기술적인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자,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도 부지런히 잘 풀어놓으셨는데 그 기술적인 측면들 같이 연습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